그렇게 눈을 감고 잠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익숙했기에 놀라진 않았지만 몸이 저절로 긴장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왔고 손주는 소파 주변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일어나 물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와? 갑자기 오면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잖니. 엄마는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엄마 집이니까 제가 언제든 와도 되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엄마 집이니까 당연히 와도 된다는 그 말. 이곳이 내 공간이고 내 시간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 옷을 벗기며 말했죠. 어머니, 잠깐 아이 좀 봐주세요.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금방 올게요. 갑자기 애를 맡기고 나간다고? 나도 오늘 좀 쉬려고 했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금방이에요. 얼마 안 걸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았던 78세 김영순입니다. 오늘은 제 삶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2 자녀를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자라서 사회에 나가고 그들을 보며 부모로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이제는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나머지 저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참 어려웠어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제게 맡겨진 일이 많았으니까요. 언제나 혼자 모든 걸 다 챙기느라 하루도 여유롭게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 모두 독립하여 직장을 가고 결혼까지 한 후에는 정말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낸 것 같다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여겼어요. 오랫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저는 생각보다 지쳐 있었고 이제부터는 혼자 조용하게 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죠.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지금 제 삶은 생각보다 그리 여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창 아이들을 키우던 그때보다 더 힘이 듭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고 체력도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식들은 다 자기 가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집에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는 퇴근 후 매일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가죠. 주변에서는 자식들 얼굴을 매일 보니 부럽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다릅니다. 아무리 가깝고 또 가족이지만 자식들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조금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몸만 와서 제가 차려주는 밥만 먹고 가버리는 자식들에게 묵묵히 밥을 차려주는 것도 이제는 조금 지치기 시작했어요. 제 딸 역시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맞벌이로 바쁜 딸은 자주 손주를 저에게 맡기곤 합니다. 손주가 집에 오면 기쁨도 있지만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듭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이 예전처럼 가볍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지쳐가고 그때마다 내 시간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자식들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연락도 없이 찾아와 밥을 먹는 자식들. 손주만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사라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모든 걸 당연해해줘야 하는 엄마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자식들에게도 저에게도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가봤던 고요하고 조용한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빠르게 이사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는 제 삶의 여유를 찾고 싶은 마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 뒷바라지로 지친 제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이야기하려면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시골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주 가난하셨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와주셨지만 늘 부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서로의 사랑과 정성뿐이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저는 늘 어려워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큰 꿈을 꾸지는 않았어요. 그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것이 행복이었죠. 어머니는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밭을 갈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게 배움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공부에 열심이었고 작은 학교에서도 열심히 배우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교사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라고 해서 큰 꿈을 꾸기에는 어려운 시대였고 주위에서도 그만두고 결혼이나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교사로 일하게 되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들 또한 제자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때 제 옆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이해하며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둘째 아이도 곧 태어나 우리 집은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모든 어려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두 자녀가 자라면서 학교에 보내는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에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시절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또한 지나고 나니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켰고 그 아이들이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뻤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로서 많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남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크게 바뀌었죠.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커서 아무리 애를 써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오로지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도록 돕고 싶었죠. 아이들이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면서 온전한 성인으로 자리를 잡을 동안 저는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결혼을 한 후에는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집에 자주 찾아와서 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저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도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밥을 해주고 또 내일은 내가 쉬면 되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일이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어느새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같이 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것은 하나의 일상이 되어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밥을 차려온 저는 이제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것도, 장을 보고 냉장고에 정리하는 것도, 매번 다른 요리를 하고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는 것도 다 힘에 부쳤습니다. 게다가 아들 며느리는 일을 하고 돌아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밥상이 다 차려질 때까지 거실에서 쉬고만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아들 부부는 퇴근하고 제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며느리는 손주와 방에 들어가 누워버리더군요.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저 오늘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고기 사다 놓은 거 없어요?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과 며느리는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더러워진 식탁과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얘야, 이제 밥은 너희 집에 가서 먹는 게 낫지 않겠니? 아들과 며느리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에 서툴러서요. 어머니 밥이 맛있어요. 엄마도 우리 얼굴 매일 보고 좋지 뭐. 오늘 후식은 뭐야? 소영이는 사과 좋아하는데 혹시 사과 없어요? 제가 느낀 감정은 당황과 불편함이었어요.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매번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물론 그들이 바쁘고 피곤한 건 이해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며느리는 아이와 집안일을 함께 돌보느라 힘들 거라는 건 알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 준비는 매번 제가 하게 되고 설거지나 청소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와서 밥만 먹고 떠나면 그 후에 남는 건 제 피로와 고독뿐이었죠. 저는 그들이 고맙다고 말하거나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고 돌아갈 때마다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내일은 다른 거 해줘 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제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두 지쳤는지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 속에서 식사만 했습니다. 오늘은 둘 다 많이 바빴니? 네, 국은 맛이 어때? 너희가 먹고 싶다는 소고기 넣고 끓여봤어. 엄마가 만들어주는데 맨날 똑같죠, 뭐. 대화하기 싫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지 바로 옷을 입고 일어섰더군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 그래. 오늘은 일찍 가려고? 네, 가서 좀 자야겠어요. 엄마도 쉬세요. 저는 새삼스럽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설거지는 누가 하나요? 어지럽힌 집은 누가 치우나요? 그 많은 쓰레기들과 뒤처리들은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다가 터져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지쳐야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더군요. 거기에 제 딸은 또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딸은 사위와 맞벌이를 하다 보니 바빴고 일하는 시간에 손주를 저에게 맡기곤 했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손주를 맡기는 일이 점점 더 부담이 되어 갔습니다. 손주가 집에 오면 기쁜 건 사실이지만 아이가 신나서 떠들고 뛰어다니면 그 자체로 피로가 쌓였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손주를 돌보는 일이 이제는 너무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점점 버겁게 다가왔죠. 게다가 딸은 저에게 아침에 아이를 맡겨놓고 저녁 늦게나 돌아오곤 했어요. 엄마, 저 오늘도 늦어요. 시윤이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아, 목욕도 시켜주실 수 있죠? 그렇게 아이를 맡기고 아이가 잠든 늦은 밤에나 돌아오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부터 아이를 쫓아다니며 종종 걸음을 치다가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자기 싫어하는 아이를 눕혀 재우기까지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진이 다 빠졌습니다. 물론 딸도 사위도 정말 바빴고 저도 그 사정은 이해했지만 그게 제게는 점점 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와 놀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한 이후로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저녁에는 아들 며느리까지 오니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저는 매일 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식들은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얘야, 이제 유치원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니? 친구들이랑 노는 법도 배우고 그 편이 지훈이에게도 더 좋을 거야. 엄마, 저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아직 어려서 집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보다 엄마가 더 낫죠. 지훈이도 엄마를 잘 따르고요. 게다가 엄마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신 분이잖아요. 제가 엄마 아니면 누구에게 제 아이를 믿고 맡기겠어요? 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손주가 아플 때 며칠 정도였던 일이 이제는 매일 같이 딸이 출근하며 제게 손주를 맡기고 갔고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잠든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들의 요구가 점점 더 커졌고 그로 인해 제 마음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매일 같이 자식과 손주들로 북적이는 제 집이 부럽다고들 했지만 저는 점점 집이 답답한 일터처럼 느껴졌어요.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아도 행복한 고민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고립되어가는 느낌이었고, 마치 제가 힘들어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파도 자식들은 자기들 일에만 바빴고, 누구도 제 건강이나 힘든 부분에 대해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로감이 한 번에 폭발했던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오래 참아왔던 물이 넘쳐 흐르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지쳐서 힘든 마음을 계속 묵혀두다 보니 그 속에 있던 고통이 어느 날 어느 한 가지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 폭발하고 말았어요. 사실 그때는 그런 순간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순간이 오니까 너무 벅차고 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혼자 여유를 느끼는 주말이었습니다. 한 주 내내 자식들 뒷바라지와 집안일에 지쳐 있었기에 모처럼 찾아온 주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점심도 간단히 먹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고요함과 여유는 마치 오래 잊고 있던 나만의 시간 같았어요. 그렇게 눈을 감고 잠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익숙했기에 놀라진 않았지만 몸이 저절로 긴장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왔고 손주는 소파 주변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일어나 물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와? 갑자기 오면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잖니. 엄마는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엄마 집이니까 제가 언제든 와도 되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엄마 집이니까 당연히 와도 된다는 그 말. 이곳이 내 공간이고 내 시간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 옷을 벗기며 말했죠. 어머니, 잠깐 아이 좀 봐주세요.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금방 올게요. 갑자기 애를 맡기고 나간다고? 나도 오늘 좀 쉬려고 했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금방이에요. 얼마 안 걸려요. 그들은 손주를 두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떠났습니다. 손주는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쳤고 저는 낮잠을 자며 쉬려던 계획은커녕 따라다니며 어질러진 집을 치워야 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보채는 손주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놀아달라는 요구를 받아주느라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도록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졸음을 참지 못하며 보채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이불을 깔아 재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자마자 저는 소파에 앉아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잘 놀다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도리어 허탈감만 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휘청이는 몸으로 잠든 손주를 안고 나갔고 아들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나는 자식들이 필요할 때마다 모든 걸 내주면서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은 끝내 답을 찾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제게 최후의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르는 곳으로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지, 가족의 사랑을 깨트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을 하고 나서도 자식들이 이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들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움도 있었죠. 또 제가 너무 매몰찬 건 아닌가.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계속 맞추면서 살았는지, 또 자식들이 얼마나 당연하게 내 시간을 빼앗아 갔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젠 끝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내 삶을 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나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피로와 불만이 쌓여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조용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 처음으로 멀어진다는 두려움도 한편 있었지만 설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남편과 갔었던 강원도의 마을이 불현듯 떠오르더군요. 일단 결심을 굳히자 나머지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결정을 전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들과 딸 부부 모두 집에서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이사를 하려고 한다. 네, 갑자기 이사라니요? 그렇게 되었다. 이사가 작은 일도 아니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건 일단 이사한 뒤에 집이 정리되면 천천히 알려주마. 비슷한 질문이 계속 따라왔지만 그 질문이 정말 나를 이해하려는 진심에서 나온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도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 살아왔고, 이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더 이상 그들에 맞추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식들이 제 삶에 맞춰 살지 않듯 제 삶도 자식들에게 맞춰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또 이 아이들도 자신의 삶을 직접 꾸려가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어른들이 언제까지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집을 빠르게 정리하고 이사갈 집도 결정하였습니다. 결심하자 행동까지는 금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집도 필요 없었고 제 몸을 눕힐 방 한 칸과 산책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사를 간다고 결심했을 때 조금은 긴장되었고 한편으로는 벅찼어요.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려운 면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은 제 안에서 점차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저는 자식들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집이 정리되면 천천히 알려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꼭 그럴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제 집에는 자식들이 모두 들어올 공간도 없었고,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결국 내가 그들에 맞추어 살아왔던 과거의 연장선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했고 그들을 위한 삶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찾은 것만으로도 더 이상 다른 요구에 응답할 필요는 없다고 결심했어요. 그곳에서의 첫날,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이 소박한 삶을 원했는지, 얼마나 고독이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바쁘고 복잡했던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가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낯설었고 혼자라는 생각에 조금 외로웠지만 점차 그 고요함이 나에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움도 고요함도 나만의 여유로 변했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하고 며칠 뒤 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 간단한 질문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라는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언제나 자식들에게 항상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알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인정이나 그들의 기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니까요. 이사를 오고 나서 자식들은 더 이상 나를 찾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를 찾을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아무리 나를 찾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촌 마을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고 조용해요. 아침마다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일어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나 새소리에 잠을 깨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식들에게 괴로웠던 지난 시절이 이제는 그리운 기억으로만 남고 대신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없이 산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나이를 먹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주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매일 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뒷바라지를 하느라 내 삶의 대부분을 그들에게 바쳤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들이 나를 찾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그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이제 나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자식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지만
그들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그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내 삶은 내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늘 자식들에게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내 삶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믿어요.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만큼 더 단단해지지요. 그리고 그 끝에는 평화와 여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을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혼자만의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이제는 저의 작은 여유로운 삶을 지켜보며 여러분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